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이 된 가운데 상당히 주요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는 일단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 속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1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요, 이제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좀 상승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반도체주 급락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기술주, 반도체주 이렇게 미국의 대장주인 만큼 증시의 영향이 지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 이 재개가 아무래도 시장의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지배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도 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 마스터입니다. 네, 전일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짜 획기적인 좀 시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해갖고 오늘 달러 인덱스, 유로, 골드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최근에 이번 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잠시 후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표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의 7월 기업 재고는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또 하회하면서 0.6%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100.8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과 지금 기업 재고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됐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현선물 쪽에서의 지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요, 보합권에서 소폭 올라가면서 2,900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90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0.0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는 0.12% 강보합권으로 7,57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유로FX도 상승 쪽으로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미 이 시간 이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의 고가는 1.17달러가 돌파된 1.17210까지 갔었고 현재는 빠지면서 1.16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어제장에는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초반에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가격대 빠지면서 1,206달러까지 다시 주저앉습니다. 0.02%의 상승세 보여주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하시죠. 재고 발표 이후에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는 2%가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69달러가 이탈이 된 68.41달러 선인 0.5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4일 연속 상승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유로의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의 8월 수입 물가가 0.6% 하락하면서 2년 6개월 내 최대 하락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도 0.1% 상승을 보였고요. 이 수치는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압박이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미국이 먼저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 무역 회담을 제안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사실 이게 압박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판이 하루 만에 좀 바뀌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와 낙관론을 조금 상쇄시키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식의 뒤엎기가 이 대중 온건파, 즉 행정부 내에 있는 이 온건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까봐 지금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서 캐나다를 제외시키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나프타는 북미 무역 자유 협정입니다. 그래서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캐나다를 USMC라고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C고요. M은 멕시코고 앞에 US는 미국을 뜻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손쉽게 빼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좀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을 계속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낙농업 제품 등에 200%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가장 무역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요, 무역전쟁이야말로 미국 증시의 최대 리스크이자 2019년에 미국 기업 실적을 끌어내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건은 대부분 기업들이 12월에 세제 개편안보다 무역 갈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7천여 건의 실적 보고서를 무역 관세, 세제 개편, 생산 비용, 투자 지출 등의 이런 단어로 텍스트 마이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헤지펀드계의 거물로 불리는 데이비드 테퍼는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으로 미국 증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증시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는 좀 헷갈리는 순간이고, 강세장은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 증시가 5에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면서 이에 비해서
대비해서 증시 노출 비중을 줄였고 또 현재는 지금 25% 수준이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현재 증시의 가치 평가는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내년 금리 인상의 경로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은 올해 기간에는 2번 정도 올릴 것으로 다들 전망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는 금리를 몇 차례 올릴지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40%의 경제학자는 3차례 올릴 것이다라고 응답했지만 27%는 2차례, 그리고 10%는 1차례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관세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올해 미국 경제가 3.1% 성장하고 내년에는 2.4% 그리고 후년에는 1.9%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12개월간의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이코노미스트는 18%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금리가 중립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좀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댈러스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2.5%에서 2.75%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인 데이비드 타이스가 증시 붕괴를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신흥시장 혼란이 전염되면서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 MSCI 신흥시장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지금 거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생각보다 경기 침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디플레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 달러가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에 기대해 1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호주 달러는 미중 무역 관계의 척도가 바로 호주 달러다. 호주 달러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로 알려져 있죠.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네, 터키 리라화는 이제 어제장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리라화에 대한 이 반등을 시도하기 위해서 터키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리라화가 5% 반등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이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인지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일 관련 소식인데요. IEA는 신흥국 불안 경고에 대해서 이 급락을 좀 예상했다라는 소식. 그리고요, 또 IEA 역시 이란의 8월 원유 생산이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한 소식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밖에 오일 관련된 소식과 어제 저희가 또 마무리 클로징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어제장의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낙관론에 이어서 미국이 먼저 좀 트레이드를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또 그 밖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점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 확산에 대한 기대와 반도체 반등 상승 출발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꾸준하게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500은 아쉽게도 좀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된 상황 속에서 현재 포지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신흥국 통화 불안과 수요 둔화 우려의 하락세를 연일 보여주고 있는 오일의 모습입니다. 지금 11시 10분이 지나가면서 오일도 좀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1% 넘게 하락하면서 $68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의 부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리포트도 나오고 이 업황에 대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압박을 했었던 가운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뭐 6% 넘게 장중에는 상승을 했다가 여전히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계속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두 하락이 전환이 됐어요. S&P 500은 2,900선이 지지가 되지만 2,903.2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559포인트로 소폭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에게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네, 이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물 쪽에서는 개장이 상승 출발했거든요. 마스터님 업앤다운 확인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운이네요. 전일장까지 두 지수 모두 선방을 좀 했거든요. 지금의 네. 포지션 단기적으로 매도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오늘 데일리 네. 포지션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사실 데일리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원래 이 지지를 받고 상승이 지금 이루어졌어야 돼요. 아까 전에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752점 이제 인근에서 지지를 받는 이제 중요한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지가 지금 방금 밀렸어요. 이 상황 자체가 매도적으로 지속적으로 T차트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시사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스팬이 330트 기준입니다. 스팬이 넘어가지 않는 기준 내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지향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포지션 하나 읊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잠시만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7564.00 매도 포지션 한번 권유드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이제 7576.00 여기로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일단은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긴급 정정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건망할게요. 어차피 자리는 추후에 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조금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단기 60분봉에서 오늘 당일 최저가죠. 7554.00이 이탈이 되면 그때 매도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후에. 예, 이게 이탈이 되고 나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지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매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왔을 때 매수적으로 고려를 할지를 좀 판단할 여부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데일리 매매 전략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7576.00이 이탈이 된다면은 매수적 포지션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576 이탈 시. 지금 방금 이 팻말 든 거는 좀 정정을 할게요. 지금 왜냐면 기준선이 이탈된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이탈이 안 됐어요. 상황 자체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혼정 기준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오늘 데일리 매매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언급 드리는 거는, 지금 일봉상 좀 언급을 드리는 건 7300에 오면은 공격적 매수를 좀 들어가려고 했어요. 언제든지 떨굴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언제까지도 떨굴 수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보다는 좀 데일리적인 포지션을 조금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이 오늘 노리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매수적 접근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 지지가 이탈이 되고 나서 이런 추세 자체를 기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전일장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상황 자체가 터지면서 이런 장을 기대를 할 각오로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저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팬 이탈이 좀 이루어지면 매수적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저가 자리가 이탈이 됐다면은 엄청나게 기다린 끝에 어떤 반등이 있을 시에 그때 매도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거 포지션 자체는 고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봉상 중요한 지지는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매도 랠리 구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구간인데, 사실 오늘 60분봉에서 이 지지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확신을 들려면은 여기 스팬 자체가 밀릴 때 그때부터 매수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아직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게 330틱 기준으로 이제 스팬이 이탈한다면 그때 매수적 접근을 고려하시고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은 네. 스팬이 다시 내려온다. 그럼 이 구간으로 접어야 돼요.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오늘장 같은 경우 케이스에도 만약에 이런 스팬 자체가 이탈되면은 손절 라인이 이 밑단으로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이 딱 몇 시다 정해지지가 않아요, 상황 자체가. 우리는 어차피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7576.00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적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는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매매 포인트를 전략을 매도적으로 구사할지 매수적으로 구사할지 이게 전략 포인트가 될지 예. 이 부분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추세 자체가 먹고 이제 큰 수익이 난다면은 스윙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엄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저가가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752.00. 예, 이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시고 330틱 기준으로 이제 스팬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시면은 유용한 접근 전략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한 지 지금 49분 정도, 50분 정도 다 되어가는 시각 속에서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직 뭐 1시간 지나지도 않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관망하시면서 지지선과 지금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포지션 다시 한번 좀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종의 좀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전일장에 좀 견조하게 이어간 상황입니다. 그 밖에 모의 협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께서 지수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네. 네, 지금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재개가 지금 큰 기대를 얻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외신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회담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전되는 추세에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얻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주, 반도체주 등등도 역시 이제 좀 반등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실제 이제 반도체주가 상승에 좀 견인 요소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 ETF죠. SMH도 0.1%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경제 지표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0.1%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 하회했고 또 8월의 수입 물가는 0.6% 하락하면서 2년 6개월 내 최대 하락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재개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진 않지만 무역 협상의 합의에 압박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발언을 이 트위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다라고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의 원래 협상 전략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프타에서 캐나다를 빼버리고 싶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캐나다를 손쉽게 빼버릴 수 있도록 USMC,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름을 바꾸고 캐나다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C를 언제든지 빼버릴 수 있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의 국가들, 멕시코, 캐나다가 이제 미국을 계속 이용만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높은 관세, 그리고 무역 장벽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신에서 보면은 이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소식이 또 많이 보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지금 파도가 일면서 30억에서 50억 달러의 정도 피해가 지금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력이 좀 1등급으로 약화가 됐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좀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계속해서 이 허리케인 관련된 속보와 또 상황들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의 또,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CPI 약세와 또 임금 인상, 또 과열된 듯한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세, 이런 모습에도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무역 회담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좀 급한 마음일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 외신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는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이 바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연 취소나 혹은 관세 부과라든가 혹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외신 쪽에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발언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프타 협상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미중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여전히 지수는 보합권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오일은 재고 발표가 된 수요일에 대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일장에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일단 좀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이시네요. 네. 오일은 네. 어려워요. 예, 전일 이제 허리케인 관련해갖고 그 상태가 진전되긴 했지만 지금 지지 포인트가 이게 추세가 아니라는 정황이 방금 나왔어요. 추세가 아니라는 정황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라인 자체가 일단은 지금 지금 중요한 가격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추세장이었다면은 이제 큰 파동이 이런 식으로 다음이 나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좀 랠리 구간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는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한번 보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일 자체가 60분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선에 맞닿고 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적 접근이 유용하긴 합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지를 받고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매도적 접근이긴 한데 지금 추세 자체가 매도 추세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여기서 좀 시사가 돼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지금 원래 같았으면 매도를 드는 게 정상이지만은 원래 이 기준선 이탈이 되면요, 이 추세장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조금 오늘 매도적 접근을 한 차례는 고려하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가 매도 들어간 다음에 손절을 20틱 들고 가셔야 돼요. 목표가는 저가 깨지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스팬 자체가 이탈이 되거나 그런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은 못 느껴요. 상황 자체가. 원래 추세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전일, 전전일 같이 추세장이 확 터졌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라도 조금 나오면은 제가 매도적 접근을 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금 매도적 접근을 할 만한 지금 차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시황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랠리 혹은 변곡도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만약 매도적으로 제가 조금 고려를 하겠다면은 이런 차트가 좀 드러나면 매도적으로 하자고 조금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단기 차트로 좀 보겠다면은 이 지지를 받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매수적 포지션이라든가 매도적 포지션인가 이런 거보다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시황은 뭐 어쨌든 간에 허리케인 관련해 갖고 급상승이 왔지만은 다시 한번 스팬이 밀렸기 때문에 급하락이 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그 허리케인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리스크가 단기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단기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저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수적이라든가 매도적이라든가 좀 고려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추세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하는 입장에서 관망표를 들었으니까 추세장이 아닌 점을 저는 포착을 했어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워낙 또 5일이 한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 원웨이로 가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1% 넘게 하락했었던 가격대에서 지금은 이내에 또 회복이 됩니다. 68.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방향을 논하기에는 조금의 시간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다양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태풍 이야기도, 허리케인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요와 공급 쪽에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나은께서 오일 관련된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네, 로이터의 지금 15분 전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 가격이 다시 좀 사실 이게 공급에 대한 우려로 다시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혼조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80불 정도를 어제 이제 전망 확인을 했다. 지금 현재 이제 강한 저항선을 80불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관의 이제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렌트유가 80불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국의 이란 제재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의 수요와 또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11월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말하기를 이제 사우디와 오펙 그리고 그 외 러시아 같은 이제 이런 국가들이 지나친 오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를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 때문에 가격 상승분은 좀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2015년 이란 핵 협정 탈퇴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란 제재 이 부분이 이제 8월 6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지금 11월 4일이 지금 데드라인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계속 벌써 이제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가까울수록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외신에서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이슈인데 사실 미국이 이란의 오일을 정말 수출량을 0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좀 비관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한편 이제 IEA에서도 역시 이제 오일 시장이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죠. 오일 수요가 1억 배럴 정도 향후 3개월 동안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오일에 관련해서는 이제 수입을 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과 중국에는 이 오일 이슈 말고도 풀어야 할 지금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지배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오일 제재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수요 감소와 공급 불안 사이에서 좀 혼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오일에 대한 이슈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1분 지나가면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먼저 S&P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합권에서 여전히 좀 변동이 적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은 2,906.50포인트로 0.05% 상승세고요. 나스닥이 이제 다시 좀 탄력적이어 보입니다. 초반에 보합권에서 공방 벌였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고 있죠. 7,579포인트, 0.18% 상승세고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16 라인 후반대입니다. 중후반대 지지가 되면서 1.16550달러 선이 0.22%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1,200달러 좀 관심이 지지가 되지만 1,202.9달러로 0.28%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방금전에 살펴드렸는데요. 오일은 68.29달러 선인 0.7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꾸준하게 질문을 접수를 해주고 계신데 문자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596님의 질문이고요. 달러 전망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 유로는 매도일까요? 라고 지금 문자로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달러 어제장에 95라인을 좀 이탈이 된 상황이었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가격대가 94.78로 여전히 95라인에 하회하고 있고요. 유로 FX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적으로 지금 가담을 해도 좋을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유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제가 달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전일 인플레이션 수치를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2.2%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돼요. 이게 경제학적인 어떻게 원칙이에요. 예외도 가끔씩 발생하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 금리가 2.2%예요. 2%. 1.75에서 2%인데 9월에 있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진 확정이면은 2.25%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려도 지금 이번 달 금리 자체가, 포커스 자체가 굉장하게 12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거예요. FOMC 회의에서.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25일, 26일날 회의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건상. 앞으로 이 수치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0.1포인트만 오르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버린다면은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유로 매수적 접근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차트를 일단 볼게요. 이건 굉장한 어제 시황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시면은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차트가 반등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강한 지지를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지지에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사실. 자, 보시면은 포인트 자체가 75.162포인트예요. 오늘 강한 반등이 오는데 75.162. 요 지지에 끌어올릴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싶은 거예요. 전일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매도장이 달러가 눌린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2.2%, 0.2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시황적으로는 유로 매수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지지가 다 풀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리가 좀 더 적합해요. 추후에 최고가에 대한 지지가 밀리고 그 다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인플레이션 수치로 봤을 때는 달러가 매도 추세가 나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차트랑 시황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관망이에요. 두 개가 도합해서 맞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접근을 하는 게 유용하다고 봐요. 그럼 오늘 골드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3파동 추세가 나왔었어요. 이 지지가 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수적 접근이 유용하겠다 이랬는데 밀렸어요. 상황이. 관망이에요. 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는 원래 통화정책으로 보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2.2%가 나왔다는 거는 달러가 매도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정황이에요. 시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달러가 반등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갈 때 그때 한번 매수적 접근 한번 더 고려하겠다. 이게 낫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지를 안 받고 밀려버린다. 그럼 시황이랑 맞질 않아요. 어제 인플 수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어제 조금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달러가 크게 반등 오는 거는 제 생각이랑 맞질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골드 자체도 지지 밀렸으니까 더 이상은 조금 보기 힘들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매수 추세 나오면 그때 보겠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아니면은 지금 이 지지 자체가 이 단기로 나오는 지지 자체가 좀 밀리면 그때부터 매수적 접근을 하겠다. 골드 다시 재차. 이런 모멘텀을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차트랑 이제 시황이랑 맞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왜냐면은 기다리면은 좀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은. 상황 자체가 좋게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나스닥 차트 자체도 조금 기다리고 상황 자체를 판단하면 7576 자리를 조금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스팬이 넘어갔네요? 근데 60분봉에서, 이 자리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네? 지지를 받는 구간이네? 스팬이 넘어갔네? 7576 이탈하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근데 매매 포인트 자체가 제가 이제 신세계에 나오고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어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상황 자체가. 상황적 대응이, 실시간 상황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자체를 좀 분석해갖고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일봉상, 분봉상 중요한 자리 같은 건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다소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사실 매수 포인트 자체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은 손절 라인 자체가 이 스팸 밑단이 돼요. 스팸 밑단.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추세 자체가 형성될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가 자리가 60분봉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다. 그럼 여기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매매 차례가 딱 한 차례 있어요, 한 차례 오늘도. 그렇게 매매 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 달러 인덱스 질문에 좀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지를 한 차례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75.000 라인이 75.950 94.950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950의 지지를 받으면은 재차 한 번 더 유로 매수적 접근, 골드 매수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한 부분 달러 인덱스 현재 상황에 비춰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 영란은행 쪽에서 영국의 기준금리가 좀 동결이 된 상황이죠. 파운드화에 대한 흐름도 계속적으로 유로와 좀 동조화돼 가면서 현재도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쪽의 질문도 함께 왔습니다. 끝자리 2502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파운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조정 시 매수 진입은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재 파운드 가격대 살펴드리고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파운드는 1.3076 라인이고요. 0.24%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내용이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지금이 영국의 10년물 국채 선물 매도할 시기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파운드 차트 함께 하시나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자, 제가 그 파운드랑 유로 차트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강조하는 건데 요새 브렉시트 관련해갖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근데 제가요. 네. 자, 잠시만요. 자, 위에가 파운드고 밑에가 유로 차트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위에가
파운드고 밑에가 유로 차트예요.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국 파운드도 달러 통화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유로라든가 골드라든가 상황 자체가 유로 매수 진입도 달러 인덱스가 아까 그 94.500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운드도. 여러분들 이 차트가 흐름 자체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봐도. 근데 브렉시트 영국을 따로 보고 유로존을 따로 보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확인이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차트가 동일해요. 근데 왜 영국을 따로 봐요? 더 크게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차트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같이 움직이는 거를 왜 따로 시황 분석을 하고 따로 그렇게 봐요. 차라리 파운드를 할 거면 그냥 유로를 하라고 저는 얘기 드려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관련해서 언급을 드린다면은 아까 달러 관련해 갖고 유로의 매수 진입 다시 재차 포인트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은 조금 감사할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그냥 이슈만 꺼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최근에 뭐 브렉시트 파운드 관련해 갖고 이슈거리다. 근데 왜 차트가 똑같아요? 아직 영국 자체가 유로존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다만 통화만 분리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파운드 자체도 그냥 달러의 영향을 반대로 받는다.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정 자체가 열리는 거는 달러 인덱스 차트 아까 전에 그 자리가 조금 굉장히 유용하겠죠. 달러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던 이제 지지는 요 자리겠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예. 94.950 달러가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는다면은 파운드도 이때부터 유로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럼 떨쳐내야겠죠. 그죠? 그럼 매수 접근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언급드리시고 싶은 거는 제가 파운드 시황을 사실 안 꺼내요. 제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갖고 얘기는 듣는데 뉴스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직 유로존 범위 내에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가 뭐 어떤 시황을 꺼낸다고 한들 크게 유로존 상황이랑 달러 상황이랑 반복돼갖고 변복돼갖고 따로 흐트러지는 일 자체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차트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위에가 파운드고 밑에가 유로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신세계 정말 다양한 전략들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해영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이번 한 주에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었는데, 지금 차트가 만족하지 못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가 지지라인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골드라든가 유로 매수적 접근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지지라인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유용한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매매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과 함께 인사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페이스북에 이제 사진과 영상 이제 포스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또 계속해서 이 트럼프와의 이런 관련 언급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페이스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셜 미디어는 거의 연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는요, 오일 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일 이제 수출 제재를 하면서 이란 오일 수출을 0으로, 지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시장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객관적인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란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무역 전쟁 때문에 너무나 긴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오일
이란오일 제재를 강경하게 밀어붙이려면 무역전쟁 이슈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